자, 우리 신라젠 주주 여러분들, 12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자, 정규장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주말을 또 맞이할 때가 됐네요. 개인적으로는 오늘 좀 아쉬운 하루였습니다. 3,460원으로 마무리가 됐네요. 어제 영상에서 3,500원 선 좀 지켜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라고 영상을 좀 끝냈었는데, 그거보다 좀 더 빠졌네요. 이왕 이제 조금 이제 빠진다라는 관점으로 놓고 보면은 일봉상 21선까지 지금 현재 열려 있는, 물론 이제 11선 이탈이 나오게 되면 이제 21선까지도 한번 또 기다려 봐야겠죠. 재매수 관점으로 놓고 보면. 그죠? 근데 일단은 제가 그 이전에 요 3250원 선 이탈하지 않으면은 홀딩해도 괜찮다. 이렇게 또 말씀드렸던 게 있으니까 일단은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250원. 그리고 주봉상으로 바꿔서 주봉상 지금 21선이 3060원. 네, 3060원. 그리고 5일선이 지금 3190원 선? 네, 요렇게거든요, 지금 현재. 네. 요렇게니까 일단은 지금 주봉상 가장 강력한 매물대가 3,300원. 여기에요, 여기. 여기가 이제 지지가 일단 1차적으로 돼야 됩니다. 3,300원. 그쵸? 그러니까 이번 주 가장 저가가 일단 3,300원이었다는 점 한번 또 참고를 해 보면서 일단은 이전에 잡아 드렸었던 이 3,250원 선 정확하게 좀 선으로 그어서 요렇게 3,250원 선 좀 1차로 잡아 놓고 여기 또 이탈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일봉상 21선 요 라인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좀 이렇게 관점 놓고 보고 오늘도 뭐 크게 뭐 소식은 없지만 뭐 여러 가지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고 최근에 이제 신라젠 같은 경우에도요. 야, 오늘 조금 충격적이었던 게 뭐가 있었냐면 상장하기 이전부터 그러니까 비상장 기업일 때부터 투자를 해 오셨던 분이 또 계셨더라고요. 제가 또 직접적으로 또 소통을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하게 됐는데 네. 야, 비상장 할 때부터 10년 넘게 보유하고 계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의 평당가가 뭐 물 타고 하다가 4,900원까지 내려오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넘어설 수 있으니까 희망을 잃지 마시고 같이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이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정말 사실 정말 뚝심을 가지고 투자를 이어오신 분들이 좀 상당히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영상을 보고 이제 요 텔레그램 채널에 또 많이들 또 들어와주고 계신데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신라젠에 대한 뭐 브리핑도 브리핑이지만 뭐 신라젠으로 수익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을 수 있는 종목 얼마나 많아요. 그죠? 26년에 농사를 지금부터 확실하게 또 지어 놔야 되기 때문에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 텔레그램 채널에 꼭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WSI 이렇게 단기 수익 만들어 드렸고요. SP 시스템스 역시도 매수 타점 이렇게 또 잡아 드리면서 오늘 수익 5%씩 이렇게 또 만들어 드렸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정보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그 정보를 토대로 해서 열심히 또 수익을 같이 만들어 나가고자 함이니까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텔레그램 채널에 꼭 입장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이제 신라젠 뭐 과거를 좀 돌아보면은 이 전 대표가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자금 돌리기 방식, 막대한 부당 이득을 챙기게 되면서 횡령, 배임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됐어요? 2020년에 거래 정지가 되고 거의 뭐 2년 반 정도를 거래 정지 당해 있었잖아요. 이때 이 투자하셨던 분들 이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하셨겠습니까? 그쵸? 하지만 M2N이 살려줬죠. 최대 주주로 등극하면서 상장 폐지 위기에서 벗어났고 재기를 도모하기 시작했고 결국은 이제 신약물질 BAL089 하나와 바이러스 플랫폼 SJ600 시리즈 여기에 이제 사실 또 팩400 이야기가 최근에 뭐 전혀 나오고 있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팩400도 사실 2023년도 가을이었잖아요. 9월에 리브타요랑 그 신장암 쪽에서 병용 효과
좋게 나왔었거든요. 그때 한번 또 급등했었는데 그 이후에 뭐 기술 수출이니 기술 이전이니 뭐 이러한 이야기들, 뭐 협력에 대한 뭐 이야기, 협상 테이블, 뭐 이런 것들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현실적으로 나온 게 없다 보니까 사실상 뭐 해당 시리즈는 뭐 실패다. 뭐 이렇게 지금 또 이야기가 나왔었던 네,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제 내년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죠. BA의 089 하나와 SA 600 시리즈. 이제 앞으로 2026년 얼마 안 남았는데 내년 또 중요한 임상에 대한 어떤 결과값들이 또 나와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좋을 거예요. 바이오 섹터 한 번 진짜 이 상승 탄력 제대로 받기 시작하면 무섭게 올라간다는 거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또 지난 과거를 떠올리니까 뭐 요때도 사실 뭐 어마어마했었잖아요. 그죠? 네. 뭐 이런 이 주가로 또 돌아간다면 지금으로부터 몇 배입니까 도대체? 한 20배가 넘죠? 그죠? 거의 뭐 한 30배 가까운 건데. 네. 한번 진짜 상승 탄력 제대로 받고 또 올라가면은 그야말로 또 뭐 미친 듯이 막 장대 양봉 막 그려가면서 거래 정지 한번 먹고 또 막 이렇게 가고 하니까 물론 희망이긴 합니다만 좀 이런 모습들을 2026년에 중요한 결과값들을 좀 발표를 해 가면서 이런 주가 상승이 좀 이어지기를 한번 좀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제 며칠 동안 시장이 좀 좋지 못한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가장 주요된 원인이 요거예요. 금리 인하를 하기는 했으나 여전히 3%대 중후반대 금리가 형성이 되어 있고 내년에 미국은 한 번밖에 인하를 안 할 거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금리 시대로 가는 시간이 굉장히 좀 기네요. 그죠? 여전히 뭐 고금리 상황이고 물론 금리가 막 갑자기 막 이렇게 팍팍팍팍 이렇게 떨어지면은 미국에 또 사실 경기에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좋은 모습이 아니죠. 그죠? 경기는 좀 탄탄하게 가면서 금리 역시도 좀 완만하게 천천히 인하가 되는 것이 사실 가장 베스트인 그림이니까 금리 인하 내년에 사실상 굉장히 또 중요한 이슈 중에 또 하나가 될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분명하게 또 변동성은 또 있을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또 우리가 대비를 해야겠죠. 바이오 섹터가 사실 뭐 이 금리 쪽이랑도 상당히 좀 이 민감하게 네, 작용을 하는 것은 또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내년에 어떤 흐름으로 진행이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또 상당히 네, 중요해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찌됐건 뭐 신라젠 그리고 또 이 우성제약의 이 인수, 흡수 합병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영향이 눈으로 이제 보이게끔 숫자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죠. 우성제약이 기존 수액 제품군 외에도요, 뭐 항균제, 항암 보조제, 관절염 치료제 등 다양한 또 계량 신약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특히 정부 지원 과제로 선정된 덱시부프로펜 수액제 개발은 세계 최초라고 합니다. 3년 이내에 계량 신약으로 또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라고 해요.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플러스 되게 되면은 분명하게 신라젠 주가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쵸? 분명히 지금 뭐 좋은 상황이니까 안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안 좋은 상황이 아니고 앞으로 정말 기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 이 BAL 089 하나와 089 하나와 SA 600 시리즈들 진짜 결과값에 따라서 기술 이전 이거 뭐 거의 몇백억 몇천억 원이 아니라 기술 이전은 그야말로 뭐 조단위급으로 되는 거니까 물론 뭐 100%는 아니겠습니다만 보통 바이오 기업들 뭐 기술 이전 같은 경우에는 뭐 진짜 조단위로 나오거든요. 몇천억 원도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조단위급. 요거 나와 주게 되면은 뭐 주가 금방 막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여러분. 그죠? 시기의 문제고 시간의 문제입니다. 결국 이제 뭐 멘탈 관리의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신라젠의 주가는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좀 예측을 해오면서 어느 정도는 좀 잘 그래도 들어맞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요때 한번 좀 못 맞추긴 했었죠. 2750원 지지. 딱 100원 더 떨어졌습니다. 2650원 찍고 재차 반등.
그래서 제가 이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2750원 선 이탈이 나오더라도 다시 회복시켜주면 괜찮으니까 일단 들고 계셔라. 그래서 일단은 버텨내면서 다시 올라왔고, 그야말로 뭐 지난 한 주 동안에 이러한 또 엄청난 상승을 또 보여줬죠. 잠시 쉬어가는 구간이 다가왔고, 재차 어제 반등이 성공했으나 다시 한번 내려온 이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잘 지켜줘야 하는 라인으로, 아까도 이제 영상 초반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일단 3,300원 선에서 3,250원 선 이렇게 이제 요 사이 구간 버텨내는지 한번 지켜보면서 다음 주 역시도 브리핑을 또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뭐 일주일 끝났으니까 또 주말에는 주식 생각을 좀 잊어버리시고, 저도 주말에 영상 안 찍잖아요. 그죠? 주말에는 푹 쉬시고 즐거운 시간들을 꼭 좀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반등이 나와서 좀 5일선 위쪽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올라오는 양봉이 발생되기를 한번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좀 부탁을 드리고, 텔레그램 채널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께서는 꼭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손해 볼 거 없잖아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꼭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